2022년에 돌아온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스토리엔 별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1986년에 개봉한 영화 탑건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의 그 서사를 분해한 다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재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미션 임파서블의 미 해군 버전이었죠.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 촬영 방식이었습니다. 크로마키와 CGI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이 직접 미 해군 전투기에 탑승하여 실제 비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죠. 그래서 배우들은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한 생존 훈련을 거쳐야만 했고, 감독은 모니터링까지 포기해가면서 배우들에게 카메라를 쥐어주고 전투기에 태워보내는 이 번거롭고 어려운 촬영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못하는 게 없는 이 시점에 이런 촬영 방식은 말 그대로 재래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촬영 방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감독도 프로듀서도 아닌 배우 탐 크루즈라는 것입니다. 탐 크루즈는 데뷔 때부터 몸을 아주 잘 쓰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지금의 스턴트 중독자 탐 크루즈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탐 크루즈의 이런 겁없는 액션 촬영이 처음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것은 아마도 2000년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2였을 것입니다. 홍콩을 떠나 헐리우드에 정착하기 시작한 감독 오우삼은 절벽에 매달린 탐 크루즈를 보면서 자신의 커리어가 배우의 죽음으로 끝장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안전장비와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만 이 정도의 스턴트는 분명 목숨이 달려있는 행위입니다. 2016년 AP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최소 43명 이상의 스턴트 대역이 촬영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몸값 높은 배우가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것을 단순히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본인 스스로의 성취감 때문에 혹은 스릴을 즐기는 그 익스트림한 취향 때문일 뿐이라고 간단히 퉁치는 대신, 이러한 현장 지향형 촬영 방식이 지금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에서 과연 어떤 좌표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이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내는 것.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촬영에 더 힘을 쏟느냐, 아니면 촬영 이후 CGI 작업을 진행하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그 무게를 두느냐. 과거엔 이 효율을 위해 촬영의 비중이 크고 포스트 프로덕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CG 기술력은 그 날고기는 헐리우드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수 촬영이 됐건 미니어처 촬영이 됐건 하여튼 촬영장에서 웬만한 건 다 찍어놓고 그것을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집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경제의 회복은 90년대 들어 호황을 맞았고, 그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한 컴퓨터 산업은 곧 헐리우드의 CG 기술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결과물이 바로 감독 제임스 캐머런의 1991년작 터미네이터 2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1993년작 쥐라기 공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을 전후로 개봉한 워셔스키 형제의 매트릭스 3부작과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프리퀄 3부작,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 헐리우드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게 됩니다. 당대의 CGI 기술력이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집대성한 이 영화들은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디지털 촬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3D 기술력과 함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CGI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절대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CGI 기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촬영 방식은 모두가 알다시피 크로마키 촬영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많은 작품들, 예를 들면 왕좌의 게임,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그 외 수많은 액션 대작들은 크로마로 칠해진 촬영장에서 배우들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을 바라보며 연기한 다음 얼른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촬영본을 들고 가서 CGI 작업으로 완성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과 프로듀서가 그 고생을 해가며 각본에 맞는 로케이션을 찾아 방황해야 할 수고를 덜어주게 되었고, 거대한 규모의 세트를 지을 필요도 없으며 어마어마한 수의 관중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장 촬영 또한 안전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버리면 그만이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로마키와 CGI 기반의 제작 방식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리얼리티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정도 퀄리티의 영화를 하루에도 몇 편이고 볼 수 있는 지금,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곧 리얼리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헐리우드 역사는 곧 이 리얼리티의 기술을 발전시킨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가 연출되고 촬영된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이 크로마키와 CGI 기반의 제작 방식 또한 그 기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크로마키는 CG 작업 시 인물과 배경을 원활하게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 현장의 배경을 크로마 컬러로 감싸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크로마키 그 자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로케이션에서 배경에 부분적으로 크로마를 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스튜디오 촬영처럼 크로마가 전면적으로 공간을 뒤덮고 있는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실제 현장의 자연스러운 질감의 조명이 아니라 인공적인 느낌의 조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필입니다. 스필은 크로마 벽에 반사된 빛이 그 컬러를 가지고 인물과 모든 피사체에 흘러 들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촬영 이후에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피사체에 묻은 이 크로마 컬러를 아주 디테일하게 없애야 하고, 이런 반사체 표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등 엄청난 양의 CG 작업이 동반되고, 작업을 거치면서 영상은 점점 더 인공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몇몇 기술진들은 세트장에 칠해져 있는 이 지긋지긋한 크로마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실제와 흡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이런 크로마키를 대체한 두 편의 SF 영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와 조셉 카진스키 오블리비언입니다. 이 두 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린 스크린을 대체할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래비티. 누구나 이 영화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360도로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롱테이크 샷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알폰소 쿠아론과 VFX 기술팀은 LED 패널로 만들어진 일명 라이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전에 디자인된 배경 그래픽을 틀어서 카메라의 동선과 정확하게 싱크되는 조명 연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개봉한 오블리비언은 그린 스크린을 좀 더 고전적인 방식으로 튜닝했습니다. 바로 리어 프로젝션이죠. 리어 프로젝션은 인물 뒤에 스크린을 설치해 영사기로 배경을 틀어놓고 촬영하는 방식으로서 이미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식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독 조셉 카진스키와 VFX 팀은 그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고도 3000피트 상공에 존재하는 주인공의 집을 찍기 위해 세트를 짓고 그 주변에 영사 스크린을 둘러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 풍경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촬영한 다음 그것을 스크린에 영사하여 일종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조명 환경에 맞춘 리얼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로마키를 벗어나기 위한 헐리우드 기술진들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9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 맨델로리언에서 총괄 프로듀서 존 페브로와 VFX 스튜디오 ILM은 영화 오블리비언, 로그원, 솔로 등에서 버추얼 스튜디오 노하우를 차근차근 축적해온 기술팀 럭스 마키나와 함께 게임 엔진 언리얼을 사용하여 영화 오블리비언이 시도했던 스크린 프로젝션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LED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D 게임 엔진으로 영화의 배경을 미리 디자인해놓고 그것을 LED 스크린에 상영하여 배경의 컬러와 조명이 인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개봉한 영화 듄에서
감독 드니 빌레브와 VFX 스튜디오 디애니지는 그린 스크린을 샌드 스크린으로 바꿨습니다. 드니 빌레브는 그 누구보다도 영화의 룩에 민감한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진행되는 사막의 풍경과 같은 컬러의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하여 감독 드니 빌레브와 촬영 감독 그렉 프레이저가 의도한 일관된 톤으로 이렇게 리얼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CGI,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 이제는 정말 아무 데서나 촬영한 다음 촬영본을 얼른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CG로 배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인물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래픽 아티스트들과 테크니션들이 컴퓨터로 계산하고 상상하고 설계한 소스들로 마치 페인팅하듯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이 CGI로 디자인된 영상은 그림 같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 같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제작 방식이 가장 절대적인 비중으로 사용되고 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던 분야는 역시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마블 등의 판타지 액션 대작들에서였습니다. 이 영화와 드라마들은 현실의 재현보다는 코믹스와 판타지의 세계관을 그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CG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차차 그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대세에 맞서는 저항군의 수장은 바로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일 것입니다. 그는 영화가 점점 만화처럼 되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연출가입니다. 물론 아무리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해도 이 정도 스케일의 영화를 구상하면서 CGI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트 페인팅을 통한 배경 디자인과 CGI 합성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시키고 현장의 그 분위기와 실제의 사물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합니다. 심지어 카메라도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를 고집합니다. 그럼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DC 코믹스의 배트맨을 데리고 잭 스나이더가 연출한 저스티스 리그와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한 다크나잇은 그 정서가 얼마나 다릅니까? 저스티스 리그가 그 화려하고 만화적 느낌의 CG 디자인으로 코믹스의 세상을 완벽히 만들어냈다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다크나잇에서 코믹스의 배트맨을 21세기 미국의 현실로 데려다 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화 다크나잇에서 배경이 되는 이 고담시는 코믹스의 고담이 아니라 뉴욕 혹은 시카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 혹은 취향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재현의 문제라는 미학적인 이유로 현장에서의 촬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CGI 기술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만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런 영상들은 지나치게 아름답고 결점 없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과 그 예측 불가능성, 그 날것의 리얼리티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 탐 크루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탐 크루즈가 스턴트를 직접 연기할 때 영화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턴트 대역을 썼다면 보여줄 수 없는 이런 롱테이크들, 이런 현장감 있는 앵글들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탐 크루즈가 그린 스크린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스턴트를 직접 연기할 때 영화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완벽하지 않음,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실제 전투기에 탑승했을 때 중력 가속도에 의해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항모에서 출격하는 순간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덜컥거림, 비행기가 뒤집히자 배우가 좌석에서 예기치 않게 이탈해버리고 비행 중 어느 순간 양옆으로 생겨나는 이런 바람의 궤적들은 컴퓨터로 계산되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자연의 물리 법칙을 카메라에 담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이 영화의 촬영 감독 클라우디오 모렌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잘못 찍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이 때론
더 큰 에너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각본에 쓰여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 카메라로 실제 액션을 촬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리얼리티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은하계 저편에 가서 촬영할 수 없고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GI의 발전은 그런 인간의 상상력을 이 제한된 현실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해방될수록 어느 순간부터 영화라는 매체가 근본적으로 가진 그 현실 세계의 감각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카메라로 촬영된 영화인가? 아니면 컴퓨터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헐리우드의 CG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리얼리티. 언젠간 CGI 기술이 그 모든 결점을 극복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예측 불가능함마저 계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배우의 연기까지 모두 대체해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영화에서 더 이상 카메라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Maybe so, sir. But not today.